다이오드의 또 다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너 브레이크다운을 잘 활용한 그 현상을 잘 활용한 다이오드입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를 만드는 재료로 제너 다이오드를 잘 설계하면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합니다. 물론 역전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일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다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발란치 브레이크다운 등에 의해서 과전류가 발생하고 이 과전류가 발생하면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다이오드가 상합니다. 그런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예측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제너 다이오드를 설계할 때부터 그런 예측된 현상을 예측된 어떤 다이오드의 거동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면 손상을 입지 않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제너 다이오드는 역전압을 의도적으로 얻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다이오드를 설명을 할 때, 다이오드를 살펴볼 때 역전압이 흐를 때는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긴 흐르지만 전기가 안 흐르는 것을 거의 안 흐르는 것에 가깝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마치 저항이 없는 것처럼 흐릅니다. 자, 이것은 다이오드의 정방향 바이어스와 걸렸을 때와 또 다른 현상이죠. 자, 정방향 바이어스 걸렸을 때에도 이론상으로는 스위치처럼 이렇게 흐르기를 원했는데 다이오드 자체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났을 때는 이러한 저항이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전류가 마치 스위치가 연결된 것처럼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위치가 기계적인 스위치처럼 아주 깔끔하게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확 흐르는 것을 원한다면 여기서는 그걸 얻을 수 없겠죠. 여기서는 흐르긴 흐르는데 저항을 가지고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항을 가지지 않고 마치 않는 것처럼 확 흘러버리니까 이렇게 깔끔한 것을 원하면 이 현상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인간이 똑똑하죠, 그죠? 다만 어느 정도의 전압, 내가 제너 브레이크다운을 일으킬 수 있는 전압까지 도달해야지 요런 마치 스위치와 같은 현상이 전기가 확 흐르는 현상을 가질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정방향도 전위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전위 장벽이라고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깔끔하게 전기가 확 흐르는 스위치 역할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도록 연결을 한 다음에 특정한 전압이 도달했을 때 이쪽으로 전기가 확 흐르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 위에는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에서 지금 0V로 이렇게 흐르겠죠. 전기가 흐르는데 자, 이 다이오드 거꾸로 연결됐죠. 자, 이거 언뜻 보면 다이오드가 잘못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야지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린 거죠. 제너 다이오드는 반드시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도록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너 다이오드도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까 그림과 다이오드 일반적인 그림과 비슷하게.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연결할 수가 있는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회로를 조립할 때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는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연결해야 된다. 왜냐? 역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자, 제너 다이오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전에 요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 기호인데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그 일반 다이오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연결해줘야 된다. 그런 차이점만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제너 다이오드가 3V에 동작하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시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뭐 2.7V, 뭐 2.3V 이런 식의 제너 다이오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7V짜리 제너 다이오드를 사면
그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2007V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3V짜리 이게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3V에 일어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3V라고 가정합시다. 자, 차근차근 봅시다. 이게 만약에 3V다. 그러면 여기에 2V가 만약에 걸렸다고 칩시다. 전기가 흐르겠죠. 흐르는데, 자, 3V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건데 2V는 아직 3V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다이오드로 동작을 하죠. 전기가 흐르지 못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2V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여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전압 강화를 좀 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V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4V가 있고 얘는 3V짜리 제너 다이오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얘가 3V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열립니다. 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이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이쪽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제로는 여기에 1V 여기에 3V가 흐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기에 3V가 흐르도록. 왜 그럴까? 왜냐하면 4V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V를 하더라도 0V에서 4V까지 뭐 천천히 올라가든 빨리 올라가든 어떻든 과도 상태라는 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4V가 뿅 나타나지 않죠. 아무리 4V를 빨리 주더라도 제가 그 과도 상태를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0V에서 4V 또는 이게 원래 2V였으면 2V에서 4V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죠. 서서히 올라갈 거라는 거죠. 차례차례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0에서 예를 들어 4까지 올라가는데 0에서 3까지 올라갔을 때는 얘가 열리지 않죠. 그런데 3에 딱 도달하는 순간 얘가 열리죠. 그러면 전기가 이쪽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놈은 전압이 갑자기 훅 빠지니까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3V에서 푹 빠지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죠.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2.9V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또 얘가 닫혀요.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전압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3V 또 푹 빠지면 2.9V 2.8V 또 올라가면 3.1V 3.2V 또 떨어지면 2.9V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예를 들어 4V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제너 다이오드 때문에 이게 3V라면 이거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원래는 이게 4V면 이렇게 팍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제너 다이오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대략 여기는 3V를 유지해 준다는 거죠. 이게 5V가 돼도 6V가 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가 3V면 여기는 3V 상태를 이런 식으로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 여기에 내가 3V 이하로만 흐르도록 만들고 싶을 때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장비가 아주 민감해가지고 3V 이상 들어오면 탄다 아니면 오동작한다. 그러면 뭔가 3V를 유지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너 다이오드가 있으면 3V까지만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3V까지를 유지하는 것처럼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100V, 200V 이러면 제너 다이오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제너 다이오드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제너 다이오드를 여러가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너 다이오드가 제어하고자 하는 전압에서 큰 차이가 없을 때 그때는 제너 다이오드만큼만 제너 다이오드가 규율해주는 만큼 예를 들어 3V면 3V 2.7V는 2.7V 만큼만 이쪽으로 여기서 어떤 전압을 넣더라도 이쪽으로는 이만큼만 가해지도록 제너 다이오드가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어 다이오드가 쓰인다는 것이죠. 이건 7주차 이건 좀 잘못됐죠. 이거 지워야 되는 거 깜빡했고 어쨌든 여기에 요 제너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특이한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너 다이오드고, 제너 다이오드는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정리하자면 반드시 역방향 바이오스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다이오드와 반대 방향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은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뭐 발광이라고 해서 좀 어감이 이상한데 일반적으로 LED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하죠.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자, 이것도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인데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의 N 반도체, N형 반도체에 있는 자유전자가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과 결합하면서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열로 방출되는데 빛으로 방출되는 그것을 LED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반도체 소자 같은 것들은 실리콘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빛을 내도록 에너지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에너지는 결국 뭐 방출되는 어떤 빛의 파장과 관계가 있는데 그게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방출되도록 환경이 잘 맞아야 되는데 실리콘으로는 빛을 방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LED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외에 다른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LED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가일 수 있다는 것이죠. LED는 니콜로니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인이죠. 니콜로니악에 의해서 최초 발명됐습니다. 그때는 붉은색 빛을 내는, 그러니까 아주 빛이 강하지 않지만 붉은색 빛을 내는 LED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옛날 그 영화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모니터가 있긴 있지만 모니터보다는 뭐 반짝반짝하는 전구 같은 것을 더 많이 의지했어요. 뭔가를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서 5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라고 뭐 반짝반짝 뭐 글씨도 나오고 이럴 수 있지만,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이 딱 들어온다든가 불 위에 5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다든가, 그러면 5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 거기 있는 LED가 불이 딱 켜지면 50도 넘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뭐 요즘도 그런 걸 많이 사용되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옛날 영화 보면 다 빨간색일 거예요. 그 불이 빡 들어오는 게. 근데 그게 보통 LED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빨간색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 RGB, 그러니까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개발되고 그 이후에 파란색은 개발 안 되고 있다가 94년도에 파란색 LED가 개발돼 가지고, 자, RGB라고 해서 빛은 이 세 가지 색이 있어야지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이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밖에 색깔을 못 냈던 거예요. 그래서 흰색 같은 거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LED로 뭐 다양한 색깔도 표현할 수 없고 뭐 모니터 같은 거는 엄두도 못 냈는데 파란색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결국은 모든 빛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파란색만 왜 개발이 힘들까? 이 파란색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반도체 재료를 찾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LED를 처음 발명했던 사람이 아니라 파란색을 발명한 사람이 일본인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보통 제가 잘 설명을 하는데 뭐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LED는 기호로 이렇게 그려요. 요거 빼고는 일반 다이오드가 똑같죠. 그런데 요것은 빛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려져요. 또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건 LED다. LED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 사면 에노드라고 해서 플러스에 연결하는 부분이 좀 길어요. 이 철사가. 캐소드라고 해서 마이너스 연결하는 부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요걸 처음 사면 요걸 이렇게 끼우면 돼요. 플러스 부분에 끼우고 마이너스 부분에 끼우고. 근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납땜을 하면 이 끝을 자르거든요.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걸 떼내면 이게 일종의 중고는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플러스고 어느 게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 LED는 당연히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이 LED를 보호하는 이 플라스틱 부분이 투명하거든요. 이 투명한데 그 투명한 내부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마치 신전처럼 LED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그냥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아주 얇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LED를 마치 신전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전선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은 요거를 요 부분이 플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요 LED 요 반도체가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연결하면 되고 나머지 전선을 이렇게 연결한 부분을 플러스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다리 길이가 있으면 아주 간단한데 만약에 없다면 이걸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LED가 왜 신전처럼 생긴 저기 올라가 있을까? 이 신전처럼 생긴 이거는 그냥 금속이에요. 금속이라 가지고 이게 철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PN 접합이 자, P가 플러스 연결돼야 되고 N이 마이너스 연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이 아니고 그냥 접합에 있다는 거죠. N 부분만 밑에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P가 여기에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연결되면 이 P로 전기가 연결될 거 아니에요? N은 여기에 그냥 밑바닥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줄여서 PD. 이것은 LED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는 전기를 가해서 빛 에너지를 우리가 얻는 것이죠. 이것은 빛이 들어가면 전기적인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뭐랄까요? 선생이라 하나? 아인슈타인 씨는 상대성 이론이 유명하지만 이 광전 효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게 광다이오드죠.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전자를 내보낸다. 즉 빛을 받아가지고 전자를 내보내는 마치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광다이오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중에 제로 바이어스 광기전 방식이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 요거 광전도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자, 광기전 방식은 빛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자유전자 발생.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이거라는 거죠.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걸 자유전자를 발생시켜 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태양전지의 원리예요. 태양광 발전기 있잖아요. 태양열 말고 태양광 발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위에 요즘 많이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광다이오드라고 광다이오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광전도 방식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전기를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일종의 센서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빛이 들어와요. 어떤 빛이 들어오면 특정 파장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합니다. 이 다이오드의 저항이 감소해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기를 흘려보면 저항을 딱 측정해서 아, 빛이 들어오는구나 안 들어오는구나, 들어온다면 어떤 빛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왜 필요할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광기전 방식만 있으면 전기가 발전되면 빛이 들어오는 거고 발전 안 되면 빛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 광전도 방식은 특정 파장의 빛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돼. 그래서 어떠한 파장의 빛이 들어오는지 또는 내가 딱 관측하고자 하는 파장의 빛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기전 방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파장에 따라서 빛이 좀 더 많이 발전되고 어떤 파장은 빛이 좀 덜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기전 방식은 빛의 세기와 파장 이 둘 다가 발전량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량이 커진다고 해서 이 둘 중에 뭐가 커졌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근데 광전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장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되냐 증가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특정 파장에 뭔가를 특정 파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광전도 방식이 더 민감하다는 거죠. 이거보다. 물론 광전도 방식도 이 넓은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 파장의 빛의 민감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기전 방식에 비해서
광전도 방식은 센서, 그러니까 뭔가를 측정하거나 감지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광기전 방식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광다이오드는 실제 LED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오드가 아니고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건 이러한 식의 소자를 통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자, 태양전지, 솔라셀, 요즘 들어서 많이 설치하죠. 근데 그 비판도 많아요. 이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과연 이걸 설치해서 발전시키는 에너지에 비해서 얼만큼 더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얼만큼 우리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뭐 비판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오래만 쓸 수 있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전기는 공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기술만 더 발달하면 굉장히 뭐랄까 인류에게는 큰 혜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태양 전지를 얼만큼 싸게 만들 수 있냐, 그리고 같은 태양 전지라도 얼만큼 효율성이 높게 만들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에너지의 뭐 20 몇 프로 정도 수준으로 발전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90%까지 올릴 수 있으면 태양빛이,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빛을 받는데 예전보다 너다섯 배 만약에 발전을 더 할 수 있으면 같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 우리 집 지붕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넓이가 딱 한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집 지붕에 전체 태양 전지를 덮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걸로 우리 집 전기를 커버할 수 없었는데, 효율이 발달하면, 효율이 막 높아지면 우리 집 지붕에 반만 덮어도 우리 집에 쓰는 전기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태양 전지를 본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양 전지 우리가 보통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솔라 패널이 또 여러 개 층을 쌓여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요게 보이는데, 요 각각의 판때기들을 솔라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 안에 들어있는 요것들이 각각 솔라 셀이라고 합니다. 마치 세포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패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직접 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약간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거부스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얘는 일반적으로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실리콘은 그러니까 저번에 다른 교과목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리콘 건에 사용하는 그 실리콘이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규소인 실리콘이랑 다르거든요. 다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규소 실리콘을 정제해가지고 고체화시켜서, 그러니까 결정시켜서 이거를 잘 가공을 하면 얘 색깔이 나오는데, 얘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고 약간 거무스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 패널을 보면 거무스름하거나 푸르스름한 게 보이는 이유가 그게 실리콘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좀 다양스럽죠. LED처럼 실리콘으로 만들 수 없으면 비싼 재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실리콘이 아주 싼 건 아니지만 뭐 LED를 만드는 재료와 같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이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태양 전지가 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실리콘으로 만들 수 없었다면 더 비싸졌겠죠. 자, 그래서 태양 전지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광다이오드 방식을 쓰는데, 광다이오드 방식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것은 일반적으로 광다이오드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실리콘 외에 화합물, 반도체, 염료, 유기물 등등을 이용해서 태양 전지를 만드는 것을 많이 연구 중입니다. 아직 상업적으로 이 실리콘과 비교해서 아주 큰 비교 우위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 중 핵심, 태양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은 태양열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광 발전과 열 발전이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열 발전은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린다든가. 그런데 이거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온수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을 데우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지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태양광입니다. 가끔 뉴스에 태양열 발전, 옛날 사람들은 태양열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익숙해 가지고 사실 태양광인데 태양열 발전이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신문 기사라든지 뉴스 기사에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태양광 발전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발전 방식,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발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요 발전 방식, 화력, 수력, 원자력, 뭐 풍력, 조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 뭐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발전시키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발전 방식에는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요 한 10가지 발전 방식 중에서 유일하게 직류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은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가 뭔가 태양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직류 전압이 있지 이렇게 나와요. 뭐 2점 몇 볼트, 이 셀 하나가 몇 볼트인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전압만큼만 발전시킨다는 거죠. 물론 전류가 세지고 약해지고는 빛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압은 일정하다는 것이죠. 즉 직류라는 것입니다.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LED와는 정반대죠. 그래서 PN 접합이 있으면 LED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전자와 전공이 만나가지고 빛을 방출하는데, 광다이오드는 정반대죠. 광다이오드에 이 부분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던 전자를 자유전자를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접합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접합 부분. 그런데 이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접합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솔라셀은 이런 솔라셀 판때기가 있으면 위에서 빛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 PN 접합이 이러한 식으로 PN 접합이 있으면 빛이 오면 이 부분에 이쪽으로 잘 안 들어가겠죠. P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뒤집으면 N만 보고 있겠죠. 그래서 옆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또 많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어떻게 솔라셀을 만드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웨이퍼가 있어요. 그가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 판때기가 있으면 여기에 이를테면 뭐 아주 간단하고 뭐 실제적으로 이렇지 않지만 대략 아이디어가 이렇다는 겁니다. 뭐 일부를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걸로 가려가지고 이 부분에 불순물을 막 때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티몬 같은 걸로 막 때려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P형 반도체가 되겠죠. P형. 이건 너무 크다. 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이 부분만 P형 반도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작은 부분만 예를 들어서 또 가려가지고 이 부분만 N형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P와 N이 만나는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에 빛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판때기의 이 넓은 면에 여러가지 PN 접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많은 영역에 많은 빛을 보고 많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